4차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했고 앞으로도 4차 산업과 관련된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4차 산업 수혜주들은 이미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4차 산업의 숨겨진 수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하면 떠오르는 단어의 핵심 단어 중에 인공지능, 즉 AI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I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가 있다면 4차 산업 시대에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는 종목이 오늘 말씀드리는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와 빅데이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장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와이더 플래닛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이더 플래닛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타겟이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의류나 간단한 식료품, 가구, 전자제품, 문구류, 의약품 등을 저렴하게 파는 체인점인데 우리나라의 다이소와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배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타겟 체인점에 중년의 남자가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 딸 앞으로 홍보물이 왔는데 임산부를 위한 홍보물만 잔뜩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왜 고등학생한테 임산부 홍보물을 보냈냐고 타겟의 매니저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의 매니저가 이 남자에게 부적절한 홍보물을 보낸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중년 남자가 타겟의 매니저에게 오히려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딸이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중년 남자의 딸이 샀던 물건을 분석해서 임산부임을 알아챘고 그래서 임산부 관련 홍보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아버지보다 딸의 임신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 일화는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라고 하는데 빅데이터의 위력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일화입니다. 이와 같이 고객을 타겟팅해서 딱 맞는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와이더 플래닛이 하는 일입니다. 즉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홍보물이나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AI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찾아서 추천하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관련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DMP와 DSP가 자주 등장합니다. DMP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35억 개의 비식별 아이디와 4,300만 명의 가상 소비자 아이디로 구축한 DMP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바로 와이더 플래닛의 DMP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광고 관련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이의 가치는 값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LG그룹, 신한카드와의 계약에 이어 최근에 4대 금융지주 중 한 곳과 빅데이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디지털 세상을 표방하는 모든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DMP임을 감안하면 국내를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이더 플래닛의 장점은 특정 영역이 아닌 디지털 세상에서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며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천 대의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DSP입니다. DSP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의 약자로 타겟팅 광고를 말합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DMP를 기반으로 하여 DSP, 즉 타겟팅 광고를 합니다. DMP에서 축적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산해 광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타겟팅 기술은 이제 전 세계 디지털 세상의 큰 축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소비를 할지는 DMP와 DSP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중립 DSP 중 와이더 플래닛의 역량은 압도적입니다. 카카오, 구글, 각종 언론사 등 월 2,100억 개의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게시합니다. CTR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CTR은 클릭-트루 레이트의 약자로 반응률을 말합니다. 2020년 1분기 CTR은 0.7% 수준이었는데 금년 3월에 1.28%까지 상승했고 4월에는 1.52%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빅데이터 타겟팅이 정교해지면서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7%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예측 및 추천 모델을 구축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와이더 플래닛은 소비자를 파악하고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은 광고를 매체에 노출하고 구매 확률을 높여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DS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SP가 진성 소비자를 가려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이 DMP이며 DMP는 데이터의 양이 많이 적재될수록 보다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동사는 35억 개의 비식별 아이디와 4,300만 명의 소비 행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누적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신규 소비 행태와 기호 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재차 AI 모델의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알파고가 바둑 관련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고 습득하여 역량이 점점 더 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광고 중 타겟 마케팅 시장 비중은 20% 이내로 글로벌 수준인 68%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국내 타겟 마케팅 시장 또한 글로벌 트렌드와 유사한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사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점유율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와이더 플래닛은 첫째, 쿠팡이나 SSG와 같은 대형 광고주들의 디지털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수많은 국내 거대 기업들과의 계약이 예상되어 매년 20%에서 30% 수준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셋째, 전 세계 피어 그룹 대비 가장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입니다. 글로벌 DMP는 평균 40배 이상의 배수를 부여받고 있는데 와이더 플래닛은 2022년 예상 기준으로 20 수준입니다. 예상 실적은 금년에 흑자 전환하고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와이더 플래닛은 3년 동안 길게 보고 투자할 기업이라고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1, 2년 정도 중장기 투자에 어느 정도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추가하자면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 성장하는 주식을 사면 조금 높은 가격에 사서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장하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신한금융투자 보고서를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